1970년대 강남 개발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지난 세월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큰 변화를 이끌었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1970년대 강남 개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강남은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도시의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그곳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논과 밭이 끝없이 이어지고 겨우 소 몇 마리, 닭 몇 마리가 풀을 뜯던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황무지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나라를 바꾸겠다는 거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의 기억을 함께 되짚어보며 강남 개발의 계획과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국가의 꿈을 차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제1부 서울의 한계와 새로운 길. 1970년대 초 서울은 이미 인구의 도시였습니다.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6.25 전쟁 이후 피난민이 정착하며 서울은 점점 포화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강북 지역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도로는 좁아 차가 막히기 일쑤였지요.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고 허가받지 않은 달동네 집들이 언덕마다 가득했습니다. 한강 이북의 서울은 더 이상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커질 수 없다. 서울은 포화다. 그러나 나라가 발전하려면 수도 서울도 더 커져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때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한강 남쪽 땅, 오늘날의 강남이었습니다. 제2부 강남 개발의 시작. 1970년대 초 한강 남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 낮은 구름과 농가가 띄엄띄엄 있는 시골 마을. 비가 오면 길은 진흙탕이 되고 서울에서 건너가려면 나룻배나 임시 다리를 건너야 했던 땅. 사람들은 그곳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남 땅은 개도 안 간다. 서울 사람들조차 그 땅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눈은 달랐습니다. 서울을 확장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땅이 필요했습니다. 1966년부터 한강 이남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 들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3부 박정희 대통령과 국가 비전.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의 근대화를 절대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산업화, 공업화, 그리고 경제 성장.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할 도시의 발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강을 건너지 않고는 서울의 미래는 없다. 강북에 갇힌 서울을 강남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단순히 도시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남 개발은 산업화 전략과 맞물린 국가적 비전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부산과 서울을 잇고 그 관문에 새로운 도시를 세워 국가 성장의 축을 세우려 했습니다. 이런 결단 없이는 오늘날 서울의 모습도 대한민국의 발전도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제4부 강남 개발의 구체적 계획. 강남 개발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논과 밭을 정리해 대규모 택지를 만들고 넓은 도로를 계획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예전처럼 좁은 골목길이 아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4차선, 6차선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교통망 건설입니다. 강남을 개발하려면 먼저 강북과 연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남대교, 영동대교 같은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 다리들은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서울을 남쪽으로 확장시키는 통로였습니다. 셋째, 교육특구 전략입니다. 정부는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휘문고, 경기고 같은 학교들이 강남으로 오면서 학부모들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교육은 곧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이었지요. 넷째, 행정상업 기능 분산입니다. 정부 기관과 기업 본사들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로써 강남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일터와 학교, 관청이 함께 있는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제5부 강남 개발의 비전과 목표.
강남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서울의 균형 발전. 강북에만 몰려있던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켜 서울 전체가 더 크게 숨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현대적 도시 건설. 좁고 낡은 길, 판잣집이 가득한 강북과 달리 강남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넓은 대로 반듯한 아파트 단지, 공원과 학교가 함께 배치된 새로운 도시. 그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셋째, 국제적 도시로의 도약.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은 장차 국제 교류와 외국인 투자의 중심지가 될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던 것도 이 강남 개발 덕분이었습니다. 제6부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뒷이야기.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만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남 땅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강남은 너무 멀다. 비만 오면 길이 끊긴다. 사람들은 그곳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세금 혜택을 주고 학교를 옮기고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가족들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서서히 강남의 가치는 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강남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7부 강남 개발의 성과와 유산. 결국 강남 개발은 성공이었습니다. 오늘날 강남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문화의 중심, 교육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문제도 남겼습니다. 집값이 끝없이 치솟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강남이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고민거리가 된 것도 그 개발의 결과였습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졌던 그 강남 땅을, 소를 몰던 농부, 강 건너 시골 마을 같던 그곳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땅이 훗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될 줄은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결단과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모여 오늘의 강남, 오늘의 서울,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의 도전과 오늘의 성취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늘 1970년대 강남 개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